네타짜와 함께 이제 조기 대선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물론 뭐 야 조기 대선이 확정도 안 되는데 너희들 왜 그래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론조사도 그렇게 그걸 전제로 여론조사를 결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희가 말씀을 드려요. 조기 대선 이야기를. 일단은 여론조사 우리 타짜분들이 방송 중에 마음대로 숫자를 말씀하실 수 있도록 제가 미리 다 이제 읽어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고 4개가 한 5개구나. SBS 의뢰로 입소스가 한 거는 23일에서 25일 무선 전화 면접,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 한 거는 24일에서 26일 무선 전화 면접, 그리고 조선일보 의뢰로 K스트 리서치 요거는 21일에서 20일 무선 전화 면접. 그리고 요건 중앙일보 의뢰로 한국갤럽 요건 23일에서 24일 무선 전화 면접, YTN 의뢰로 엠브레인 퍼블릭 요건 22일에서 23일 전화 면접 조사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숫자는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 이제 요렇게 SBS, KBS, 조선일보, 중앙일보, YTN 매체로 하겠습니다. 예, 이제 청취자분들 매체가 익숙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 일단 각각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 후보 분석할 거예요. 인물별로. 이제 여당은 대통령을 가운데 놓고 대통령 가까운 순서대로 존칭 빼고 김문수, 홍준표, 누구지? 그다음에 오세훈, 한동훈, 그다음에 유승민, 이준석 이렇게 5명 할 거고. 유승민은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유승민 있는데. 있어요? 예, 네, 유승민, 이준석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은 이재명 그리고 김경수 어제 또 메시지가 나와서 김동연 이렇게 진행할 거라는 점 미리 설계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한 명씩 보죠. 일단 여당 부터 해보죠. 김문수 전 장관. 많이 떴어요. 예, 왜냐면 본인은 대선의 대짜 얘기도 죄송합니다. 현 장관. 큰일 날 뻔했네 이건 진짜. 김문수 현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장관. 현직. 이제 보니까 연휴 기간 내내 포털 검색력 1위를 차지했다는 거고 보고 하고 아무도 사실은 주목하진 않았었거든요. 탄핵 사태 이전에. 근데 지금 막 1위야. 여권 1위. 그죠? 일단 네. 여권의 상황이 제일 정통한 윤타짜 김문수 장관 실질적으로 대선 준비합니까? 지금? 왜냐면 오 시장이나 홍 시장은 나름의 뭐 조직도 있고 있잖아요. 예. 근데 김 장관 합니까 지금? 조직 실체가 있어요? 일단 실체 있어요. 제가 실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분이 그냥 지금 장관이기 때문에 또 윤 대통령의 대체자로 인식돼서 이만큼 퍼센티지가 나온 것도 분명히 있지만 예. 이분을 돕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직이?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것보다는 윤 대통령을 지원하고 윤 대통령과 가까이에서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김문수 장관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짙어진 부분이 있어요. 예. 예, 그래요? 왜 웃으세요? 있다. 탁타짜. 김문수 장관의 이 부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확 올라왔거든. 저는 그 나름 오랜 축적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경기지사를 끝으로 그 뒤로 이제 몇 번 선거에 출마했습니다만 다 안 됐어요. 예. 뭐 서울시장 선거 출마했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억도 잘 안 나죠, 심지어. 예. 그 존재감이 언제죠? 2018년도. 그때 제가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요? 김문수 후보 존재감이 매우 흐릿해지면서 이분이 대신에 이제 광화문의 이제 아이돌이 된 거죠. 광화문의 중년돌이.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전광훈 목사와 손잡으면서 한층 구구적인 행보나 색채를 강화하면서 이제 광화문 태극기 부대한테 각광받는 그런 이제 제야 인사가 됐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의 그런 강경한 메시지를 계속 전파하다가 갑작스럽게 이 정권 들어가지고 재취업이 됐어요. 그래서 경로사위원장에 이어서 노동부 장관 되면서 다시 이제 관훈이 돌아왔는데 급기야 이 내란 사태가 일어나면서 몇 가지 이제 상징적 장면이 있었어요. 이분을 부각시키는. 특히 국회 본회의장에서 일어나가지고 국민들 사과하라 그럴 때 혼자서 무덤덤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근데 그게 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보수 지지층 사이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돌았고 또 한 가지는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건 알려진 거죠. 장면이 아니고 최상목 그 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했을 때 굉장히 화를 내면서 싸웠다. 뭐라는 게 알려지면서 보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우리의 이제 정치적으로 기대할 만한 인물은 김문수다. 이렇게 부상이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국민의힘 전체가 그런 강성 지지층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그냥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다시 말해서 조기 대선이 현실이 돼서 당내 경선이 열리면 그 경선의 한 축을 이분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겠다. 어쨌든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윤석열을 지키자 말자, 뭐 이런 걸로 지금 구도가 형성이 되면은 계엄에 찬성하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그 지지층 여론의 한 축을 김문수 장관이 대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경선에서도 꽤 의미 있는 그런 선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장타짜 역시 국민의힘의 사정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대로 가면 김문수 장관이 국민의 후보 됩니까? 됩니다. 100%? 현재 당원당 요상으로 하면 네. 그럴 수밖에 없죠. 대선 후보 선출 규정이 당원 50%, 국민의힘과 무당층을 예. 50, 대상으로 하는 일반 국민이잖아요. 그럼 국민의힘 지지자예요. 50 국민의힘 지지자하고 무당층 역선택 방지종에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민주당 지지하는데 그러면은 제외 여론조사에서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현재 또 여론조사가 제일 잘 나오니까 예. 그냥 편승 효과로 그냥 김문수 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협위원장들이라든지 윤핵관들이 김문수 지사에게 붙으면은 조직도 붙고 여론도 붙으면 예. 당연히 이번 대선 후보는 김문수다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대통령 앞에 저 편지를 보냈다는 80명, 네. 120명 중 80명이면 3분의 2잖아요. 그 80명 거의 다 붙는다? 김 장관에게? 뭐 지도부나 윤핵관들이 그렇게 붙으면 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당원 당규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김문수를 줄 수밖에 없어. 김문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분도 욕심이 생긴 거죠. 우리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세력도 있는데 본인도 욕심이 생긴 것 같아요. 예. 지난번 추석 때도 뭐 시장 방문을 하셨지만 이번에 설 전에도 수원에 3군데나 다니셨어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장을. 수원이 예전에 본인 경기지사 할 때 거기가 텃밭이라서 수원인가? 그러니까 본인도 욕심이 생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근데 현재의 김문수 장관을 향한 지지는 그냥 지지가 아니라 편들어주기 같아요. 그냥 그래도 우리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어주니까 그래 우리도 너 편 들어줄게 이 정도지 대선의 경쟁력을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조금 더 국민의힘 지지층의 흥분도가 좀 낮아지면 김문수 장관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좀 빠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양자 대결 경쟁력에서도 조금씩 좀 빠지지 않을까. 정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문수 장관이 본선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 큰일 났는데 저 보수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장관은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감사합니다. 김나땡이죠. 김나땡? 김문수가 나오면 땡큐다. 큰일 났는데 크게 이기겠는데 그러니까 이거야? 저는 봐서는 제발 국민의힘에서 그래요? 김문수 장관을 추대해서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민주당의 심정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 지금 후보 올라오는 것은 거의 이제 기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밑바닥은 있어요. 정광훈이라는 사람의 대리전이에요. 예. 정광훈 씨가 뭐라 했냐면 1월 달이었나?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대요. 김문수를 대통령 만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 하면서 막 지지자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극우 유튜브 사이에서 김문수 대통령 밀기가 막 떠올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특히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라는 국민의힘의 유력한 후보가 극우 유튜버들이 지지를 받고 극우 유튜버를 했었고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극우라고 편들 수 있는 태극기 부대를 기반으로 한 후보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 솔직히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많이 해보나 만한 게임이에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아쉽지만 한 달 반은 못 갈 것이다. 그래요? 네, 거의 뭐 신기루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순간 여기도 거의 반토막이 나서 꺼질 거예요. 같이 몰락한다. 그렇습니다. 같이 추락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본선 경쟁력이라는 건 어쨌든 중도로의 확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김문수 장관한테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때문에 이제 지지율의 조정이 일어나긴 할 텐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 보수 지지층 내에 어쨌든 윤석열 탄핵은 잘못됐고 윤석열 지켜야 된다라는 여론이 완강하게 한편 존재하거든요.
그 이제 지지층 위에 김문수 장관이 올라탈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뭐 거품처럼 사라지고 예. 그 경선 구도에서 사라질 거다 그렇게는 보이지 않아요. 이를테면 탄핵 찬반으로 나눠보면 지금 예상되는 국민의힘의 경선 주자들 중에 예. 이제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뭐 한동훈 대표,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 탄핵에 찬성했던 안철수 예. 의원, 예, 예. 오세훈 시장까지. 그다음에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제 홍준표, 김문수 예.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찬반으로 갈리면 거기서 각각 이제 주자들이 부각이 될 텐데 예.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의외의 피해자가 아하. 의문의 일패를 지금 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 원래는 예. 본인이 탄핵에도 반대했고 그 자기 다 먹어야 되는데. 또 이 탄핵 사태 오기 전까지 예. 굉장히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내면서 예. 윤 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김문수 장관이 치고 들어오면서 예. 상당 부분 잠식을 했거든요. 물론 저도 홍준표 시장의 그 능력, 특히 예. TV 토론이나 이런 게 붙으면 어쨌든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예. 상황을 주도해가는 그런 걸로 인해서 홍 시장이 뒷심을 발휘할 거라고 보는데 만만치 않은 상황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의외의 피해자가 홍준표 시장이라는 얘기. 이제 두 번째 자가 홍준표 시장. 대통령과 거리감 기준으로 하니까 1등이 제일 가까운 김문수 장관,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도 말씀하신 대로 탄핵에 반대잖아요 지금. 굉장히 강한 노선을 견지하고 있고. 네. 그러면은 표가 겹쳐요. 김문수 장관하고 당내 경선할 때. 네. 김문수 장관을 뚫을 수 있을까? 홍준표 시장이, 홍 시장이? 누가 유리해요? 둘 다 안 돼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홍 시장? 홍 시장님이 그러니까 탄핵 반대 쪽에서 1등으로 치고 가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예. 왜 그러냐 제 생각인데요. 예.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권력 의지가 있는 분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될 때 2012년에 나갔단 말이에요. 저희 당 예. 경선 후보 2등했어요. 퍼센티지는 좀 그렇지만. 아, 맞아, 그리고 그랬지. 14년도에 경기지사 끝나고 나서 10년 동안 잠행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서 보수 지지층 사이에는 김문수도 있었자는 약간 이 단어를 제가 잘 못 찾겠는데 신선한 재발견. 대선 재발견? 후보로서 재발견 예.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지 김문수가 있었지. 그 사람 장관하면서 아주 꼿꼿하더라. 언행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절제된 면이 있잖아요. 발언 같은 거 할 때 보면. 예.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하고 대비되는 게 있죠. 홍준표 시장의 발언하실 때 흥분도와 단어 선택과 예. 그 말 빠르기 이런 것과 비교하면 두 분 다 그 영남 분이신데도 예. 불구하고 그 부분에서 김문수 장관이 좀 평이 좋다. 핵심 보수 지지, 강성 지지층 예. 핵심 지지. 그럼 홍준표 저는 전달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홍 시장은 저 누구야? 김문수 장관의 벽을 뚫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네. 너무 많이 자주 오래 예. 노출이 됐잖아요. 예. 지금 대선 도전 4번째입니다. 정말요? 4번째예요. 그런가? 3번째가 아니라 4번째예요. 과거에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대선 얘기를 하신 분이라 참 단어가 그런데 신선도가 떨어진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중에게 이렇게 확 다가서는 부분이 많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지금은. 예. 네. 그러면은 장짜짜 보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두 축, 예를 들면 대통령 탄핵되고 나면 경선 때 되면 찬탄파, 반탄파, 그러니까요. 예. 친윤, 반윤 뭐 이렇게 구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탄파, 네. 친윤파에는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이잖아. 예. 그쪽에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표자는 역시 홍 시장 김문수가 안 될 됐어요. 거다. 김문수 후보가 돼버렸어요. 홍 시장은 그럼 쉽지 않다는 얘기네. 네, 홍준표 시장이 경쟁력을 잃어버렸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예. 친윤 세력과 국민의힘 강한 예. 지지를 표하고 있는 당원들 지지층을 향해서 내가 다음번에 이 사람들을 나를 지지하게 만들어야 내가 경선에서 이길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예. 상당히 충성하는 듯한 코바콩이라는 별명 들을 정도로. 코바콩이요? 코바콩. 이게 뭐예요? 그냥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보면은 예. 코가 이제 여기 책상에 닿을 정도로 90도로 인사한다. 그 정도 비아냥 들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 편을 많이 들어줬는데 원래 경선 때 굉장히 싸우지 않았나? 네. 셌죠. 그때 살벌했죠. 예. 그랬는데 갑자기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나가지고 예.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야 그래도 김문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본인 경쟁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꾸 윤석열 대통령 편 들어주다 보니까 예전에는 중도층 외연확장이 그래도 홍준표 바른말하네 그랬는데 그 이미지도 없어져 버렸어요. 낀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 그다음에 중도층 이 사이 껴가지고 활로가 그렇게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좀 저는 활로를 하나 홍준표 시장한테 줄 수 있습니다. 뭡니까? 지금 당장 정광훈 씨한테 가서 코박콩을 하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코박콩하면 안 돼요. 그래요? 정광훈 씨한테 가서 얼마나 많이 수용량에 따라서 자리를 하나씩 줍니다. 저는 그게 지금 김문수 장관에 대한 신드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아무리 탄핵에 반대라고 해봤자 안 줘요. 딱 집회에서 정광훈 씨가 우리 홍준표 시장이 제가 보니까 어제 또 했더니 김문수가 아니라 홍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 하는 순간 딱 바뀌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참 너무 슬픈 현실인데 뭐요? 예를 들어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김문수 장관이 대통령 후보가 돼서 돼요. 근데 그 뒤에는 정광훈 씨가 있어요. 국정에 그 뒤에서 정광훈 씨가 김문수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뒤에서 인사를 하고 전행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앞길이 어떨까요? 라는 상상을 하면 너무나 끔찍하다. 알겠습니다. 나 이거 윤타자 한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앞서 장타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김문수 장관 될 거다. 유리하다. 지금 룰대로 하면. 홍 시장은 김문수 장관에서 밀려서 안 된다. 그러면 윤타자 보기엔 어때요? 김문수 장관 또는 홍 시장 같은 반탄파, 친윤파가 후보를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면 결국은 소멸할 거다? 그거는 우리가 탄핵 인용을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초기 대선인데 탄핵이 인용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이재명 대표를 상수로 한 양자 대결을 보고선 누가 유력하나 하지만 그는 큰 의미가 없어요. 뭘 봐야 되냐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누구를 더 좋아하느냐 했을 때 이렇게 다자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김문수 장관이 뭐 많이 1등입니다. 그 조사 결과들을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 이제 양자 대결이에요. 이재명 대표 놓고 중앙일보 갤럽 언제적 갤럽인지 지난주 갤럽인지 하여튼 이 사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정확히 하여튼 그거는 저희가 찾아서 2부에 순서가 있습니다. 김문수 28, 뭐 한동훈 13, 홍준표 10, 오세훈 8 이게 있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택한 후보 선호도예요. 다자 대결? 그럼 그 상황을 볼 때는 김문수 장관이 많이 될 것처럼 이제 보이지만 여론이 바뀔 때, 즉 한동훈 대표를 예를 들어 63%로 당 대표 뽑았을 때 그 분들 중에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면서 지지를 철회한 사람이 얼마냐? 지금은 철회했는데 탄핵 인용 과정에서 그럼 또 어떻게 여론이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김문수 장관이 지금 굉장히 유력하다 근데 될 거다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그래요.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27일부터 28일까지 18세 남녀 1,004명으로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문수 장관이 39% 나왔어요. 홍준표가 13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김문수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여론 당내 경선하면은 당연히 김문수가 될 수밖에 없죠. 자, 이제 그러면 반탄 쪽, 찬탄 쪽으로 오세훈 시장의 입장은 정확히 내가 찬탄인가 반탄인가? 결국 찬탄이었습니다. 결국 찬탄인가요? 오세훈 시장 얘기해 보겠어요. 일단 오 시장이 출마 의사 자체는 확실히 있다고 보이세요? 아니 왜냐면 얼마 전에 한 TV 프로에 나와가지고 패널들이 계속 물어봤어요. 출마 의사가 100% 있는 것 같다. 마음을 굳힌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웃기만 하고 이제 반박을 안 하거든요. 본인 입으로 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리면 나갑니다. 뭐 이런 얘기도 안 해. 똑같은 현역 단체장인데 홍 시장은 나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근데 오 시장은 가타부타 말이 없어가지고 뭘 고민하고 있는 거로 보세요. 대부분 다 나갈 거로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일단 근데 결정을 못한 건가? 고민도 있지만 일단 스타일이고요. 그러니까 오 시장이 뭐든 그렇게 딱 잘라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면서 약점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확정성을 한편으로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왜 이렇게 사람이 박력이 없어? 이게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특히 이제 탄핵에 찬성한 것도 마지막까지 눈치 보다가 올라타듯이 탄핵 찬성 입장을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찬탄파는 맞는 거죠. 그럼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확실히 하지가 않아서. 출마 의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이라는 지위는 예. 어쨌든 대선 구도에 있어서 매우 유력한 지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고민할 거고요. 또 오 시장 뭐 오래 고민했던 분이고 그리고 비교적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에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인물이잖아요. 예. 그래서 막상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현실이 되면 그냥 뭐 한풀이하자는 차원이 아니고 정권을 지키자, 정권을 연장하자라고 한다면 김문수 장관처럼 확장성 한계가 명확한 사람보다는 오세훈 시장 쪽으로 합리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기울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안 나오진 않을 것 같고 만약 이번에 그냥 넘기면 사실 오세훈 시장은 정상적으로 열리는 대선을 차근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 갑자기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번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앞으로 이제 5년 뒤에 기회가 있을까요? 그러면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건데 예. 서울시장을 너무 여러 번 했잖아요. 지금 이미 벌써 중간에 자기가 그만둔 것까지 포함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뭐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은데 과연 그런 지적, 이 박력이 없다. 예. 그리고 뭐든지 어쨌든 이 긴가민가한 이런 스타일을 극복할 수 있느냐.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예, 얘기시구나. 그게 예. 숙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온대요. 나온대요? 네. 누구한테 확인했어요? 이제 최근에 뵀어요. 진짜? 네, 그랬더니 나오시겠다라고 하고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어. 근데 뭘 고민하냐면 시점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예. 언제 깃발 들까? 아직 지금 대통령 탄핵도 예. 뭐 진행된 것도 아니고 음. 뭐 지금 구속, 체포 막 이렇게 정치 격변기 있었잖아요. 예. 그런 과정에서 나 대통령 될래 하는 게 시점이 적절하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나갈 의사가 있다라고 오세훈 보여집니다. 시장을 만나고 왔던 장타자가 소개를 해줬어요. 네, 확실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자를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지금 대표가 나간 지 한 40일 됐나? 네. 네. 지금 자맹 중이에요. 네. 그죠? 일단 윤타짜 네. 나옵니까? 네. 저는 뭐 나올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훨씬 높다. 네. 무슨 근거는요? 근거요. 네. 예를 들어 진종우 의원이랑 사진을 그렇게 찍을 이유가 없어요. 오.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그게. 왜요? 이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나갔던 진정호 의원이 다시 돌아온 건가? 그러니까 예. 그게 그냥 나갔던 사람 들어왔다 이게 아니라 예. 당내에 아직도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세력이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 되고 예.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지도력 리더십이 떨어져서 뭐 자기 지원하던 사람도 떨어져 나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그걸 불식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그 멤버들 중에서 장동혁 의원 빼놓고는 다 유지가 되는 거다. 그렇게 되네요. 예. 장동혁 의원은 왜냐면 그 뭐 다시 단체방 시작 투인가 만들었는데 거기에 처음에는 장동혁, 진종호 두 전직 최고위원만 없었는데 진종호 최고위원 들어왔겠죠, 뭐 이러면. 예, 장동혁 의원은 뭐 개인이 정책 선택을 한 거고 예.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같이 일을 했었던 분들은 예. 아직 와해되지 않고 있다. 예. 예, 그래서 나온 얘기가 그거잖아요. 기죽지 말라. 기죽지 말라는 얘기가 뭐겠어요. 예. 나 나갈 거니까 버티고 있어라. 준비하세요. 그 얘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타짜 보기에는 결국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경선 뚫어야 되잖아요. 예. 전 대표가. 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대통령이 이제 경선 과정을 분명히 메시지를 낼 건데 그 부분 아니겠어요? 그 난관이? 뭐 그렇다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걸 넘어서야죠. 예. 윤 대통령을 끊어내야 이제 보수가 살고 국민의힘이 산다. 예. 이 메시지를 가지고 경선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까지 한동훈 대표 행보를 보면. 그리고 그게 맞는 얘기고. 어쨌든 탄핵. 예. 예. 그 윤 대통령과 연결된 국민의힘은 뭐 경선이 어떻게 되든 간에 탄핵 이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저는 보수가 극우화되거나 아니면 이제 괴멸되는 상황으로 간다. 점점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그거 끊고 수권 능력 있는 보수를 다시 재건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와중에서 지지자들의 어떤 정서적 반응 이른바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넘어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례가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사실도 굉장히 왜곡돼 있고 그로 인해서 억울한 점도 많지만 어쨌든 거기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루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한동훈 대표도 그 프레임에 걸려 있다 하나. 또 하나는 이거는 그와 무관하게 본인이 갖는 확장성의 한계인데 검사 프레임입니다. 그러니까 검사 대통령 시켜놨다가 저 난리가 났는데 더군다나 이제 업둥이로 들여다가 똑같잖아요. 업둥이로 들여온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건 이제 본선 경쟁력과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는 않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액션은 취하고 경선 구도에 들어오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한 텀 쉬어가면 어떨까 길게 보고. 이를테면 검사 출신이라는 걸 세탁할 수 있는 다른 경로들이 많아요.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다면 여러 가지 협력 가능성도 열릴 수 있을 것 같고. 저라면 뭐 그런 판단을 한번 해보라고 권할 것 같아요. 한 타임 쉬고. 예. 경선만 놓고 보면 한동훈 대표가 경쟁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경선만 놓고 보면 네. 있다? 왜냐하면은 작년에 당 대표를 선출을 할 때 예. 윤석열 대통령 힘이 셀 때였거든요.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과 상식적으로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우리의 미래, 보수파의 미래. 그래가지고 윤핵관들이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60%가 넘었잖아요. 그렇다면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막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구치소나 어디 있으시면서 저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막 그렇게 흥분시키지 않는다면 한동훈 대표도 현재의 경선 룰대로만 하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그 나머지의 이제 미래, 이제 대선에 될 거냐, 검사 출신으로서의 한계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나중 문제. 일단은 경선을 놓고 보면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경쟁력이 있다. 경선 놓고 보면 본선 경쟁력은 어떻게 봅니까? 본선 경쟁력은 개인으로서는 있을 수 있으나 당의 지형이라든지 정치의 상황을 봐서는 경쟁력을 따질 수가 없죠. 아까 박다쌤이 얘기했듯이 내일 안에 일으킨 대통령, 그다음에 거기에 동조하는 듯한 국민의힘의 어떤 디딤돌을 딛고 다음 대선에서 본선 경쟁력을 따질 수 있다. 저는 거기까지 하는 것은 욕심이다. 그거는 이제 과욕이다. 국민의 후보가 누가 되든 이제 없다 이런 그건 없는 말씀이시구나. 것이고 다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는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찬탄파로 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찬탄파. 아니 그 입장을 바꿀 수가 없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생에서 지긋지긋할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윤석열과 각을 세워서 본인의 정치의 스케줄을 짰는데 갑자기 12월 3일 날 뜻하지 않는 이런 내란 계엄을 했잖아요. 본인도 또했을 거예요. 설마. 그러니까 위헌이라고 하고 이걸 막았어야 된다고 내질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내란 계엄을 안 했다면 한동훈의 정치 스케줄은 물론 당에서는 힘들었어도 버티만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 거예요. 그림이. 근데 거기에 참으로 팍 끼얹어 버리니까 지금 스텝이 꼬였죠. 그러나 본인이 지금 생각하는 정치 스케줄을 보면 대선에 출마를 해야 되고 경선을 치러야 되고 지더라도 당에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공고해야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자, 한동훈 전 대표의 저 본선 경쟁력 죄송합니다. 경선 경쟁력하고 본선 경쟁력 윤타짜가 정리 좀 해주세요. 경선 경쟁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한동훈 대표 지지율이고 잠시만요. 앞서 윤희석 전 대변인이 언급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한국갤럽 자체 조사예요. 지난 21일에서 23일 전화면접 조사. 여기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만 한정한 겁니다. 김문수 28, 한동훈 13, 홍준표 10, 오세훈 8. 이렇게 나왔어요. 요거 말씀하신 거죠? 그게 저희 당 경선할 때 당원과 또 일반 여론조사에 있어서의 그 표본 추출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런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나온다는 게 중요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감정이 고양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책 공간이 없는 거예요. 질식된 상태예요. 산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저 정도 나온다는 것 때문에 제가 경선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탄핵이 되면요. 계엄부터 시작해서 탄핵 과정이 있어서 왜 이렇게 됐냐는 분석이 또 일어나요. 한 번 더? 그럼 그 당시에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고 당도
이미 탄핵 인용이 난 상황에서는 탄핵을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저희 탄핵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박근혜 대통령 우리 밀려가지고 탄핵당했다 이게 아니라 탄핵된 상태에서 제대로 수습을 못하고 대선을 맞았을 때의 괴멸적인 패배 그리고 나서 쭉 이어졌던 우리 당 저희 당의 암흑기 그 생각이 학습 효과가 있다는 그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앞을 볼 거다. 분명히 앞을 볼 거다.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저렇게 흠이 많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는 생각이 분명히 나오리라고 저는 봐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후보를 가보죠. 유승민 전 의원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했던데 내가 후보돼야 이재명 이긴다. 맞아요. 수치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 한국갤럽 여론조사나 YTN 엠브레인 퍼블릭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랑 국민의힘 후보들 간의 양자택을 다 붙였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가 유승민 후보랑 붙었을 때 가장 수치가 낮아요. 아, 격차가 아니라 개인 수치. 수치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외연 이재명 대표의 수치가 네,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력을 막을 수 있는 최적의 후보는 유승민이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만 놓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을 막을 수 있는 거. 네. 네. 양자대결 했을 때 가장 낮거든. 이재명의 그런데 왜 유승민은 왜 이렇게 수치가 안 나오느냐? 세분해서 살펴보면은요. 뭐 저 김문수나 홍준표 시장 뭐 다른 분들에게 가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가 반밖에 안 돼요. 그분들의 반. 그러니까 그분들은 국민의힘 지지층의 80%가 지지를 하는데 유승민은 40% 정도밖에 지지를 안 해요. 그러면은 만약 유승민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일단 대선을 이겨야 되니까 국민의힘 지지층도 결집을 하고 이재명 대표의 외연 확장력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된다면 가장 폭발력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당원 당규상 경선 룰을 보면 후보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어렵다, 낮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한 전제를 앞에 깔고 그게 된다면 뭐 내가 경쟁력이 있다.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유승민 의원 전 의원에게 그런 얘기들 많이 했죠 그동안. 네. 큰 선거 있을 때마다. 예. 근데 이제 당내 경선을 뚫을 방법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룰을 바꾼다 한들, 룰을 바꾼다 한들 그걸 뚫을 수 있을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장담하기가 어렵고, 뭐 예를 들어 100% 이를테면 뭐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그냥 국민 여론조사로 한다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이상 그 당원들 사이에서 당원층에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비토 이게 너무나 세기 때문에 그걸 뚫을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제 시간을 두고서 본인이 계획을 세워서 그런 감정을 단계적으로 누그러뜨리고 완화하고 뭐 이런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뭐 3달 뒤, 4달 뒤에 바로 대선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존 이미지를 불식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전부터 유승민 의원께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국민의힘 내에서는 공간이 안 나온다. 그걸 찢고 나가셔야 공간이 나올 거다. 근데 지금도 전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 구도에서는 공간이 없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끝. 범보수 진영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얘기를 해볼게요. 이 얼마 전 어떤 기사 보니까 국민의힘이 대선 때 고민. 국민의힘 기준으로 보고 오른쪽에는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세력 그리고 국민의힘 기준으로 왼쪽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다 끌어모아도 또 이번 대선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다 끌어모기가 쉽겠냐 이런 류의 기사들이 좀 나오거든요. 이준석 의원이 변수가 됩니까? 대선에? 되죠. 충분히 되죠. 그래요? 지금은 한 1% 2%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희 당 경선이 끝나서 후보들이 정리가 되고 이준석 후보는 뭐 그 당에서 되겠죠. 예. 벌써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뭐 강남역에 사무실 차렸다고. 그런 상태가 돼서 후보군 자체가 줄어들게 되면 최소한 한 3, 4%는 나올 겁니다. 그 안철수 의원이 지난 대선에서 한 7% 정도 나온 상태에서 단일화를 했잖아요. 예. 여론조사상으로 그 정도 파괴력이 있을 수 있죠. 중요한 단일화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후보에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이 중에서 이준석 의원과 제일 가까운 장타자. 이준석 의원은 끝까지 독자수. 왜냐하면 본인은 화성 동탄 모델 하거든요. 거기서 제3당이 됐다. 이번에야말로 3당이 될 수 있는 기회다.
끝까지 독자 출마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나는 독자 출마한다. 끝까지 한다. 단일화 안 한다. 국민의힘과의 연합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되면 단일화도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오세훈, 뭐 유승민, 한동훈 이런 분들이 되더라도 단일화에는 쉽게 응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천하람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공개적으로 이준석이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자기가 뒷덜미, 목덜미를 잡더라도 절대로 못하게 하겠다. 그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단일화를 하려면 예전에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거의 당 운영과 선거 지휘에 전권을 달라고 할 거예요. 몸값을 많이 쳐줘야 된다. 네. 뭐 이런 거 거의 90% 이상 다 줘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대략 5% 내외에 최종 출마해서 얻게 된다면은 그 표가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가는 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저는 이준석 의원이 뒷덜미를 잡히기 전에 단일화를 할 거예요. 왜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번 판은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뭐 어떤 뭐 소신과 가치에 대해서 평가할 바는 아니나 정치 공력도 높이 사고 그런데 계산이 빨라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좀 이렇게 화를 당하고 나와서 개혁신당을 차리기 전의 과정을 보세요. 새로운 미래 이낙연 전 총리와의 어떤 여러 가지 합종 연행 속에서 튕겨 나오고 지금 최근에 개혁신당의 4분 이런 양상 자체도 정치 자체를 굉장히 계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득이 안 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길게 보는 사람들은 손해가 되더라도 그냥 가요. 밀어붙이고. 근데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 캐릭터는 굉장히 이해받기 때문에 판이 딱 열리면 끝까지 말씀한 대로 장타처님처럼 처음에는 나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 본인에게 어떤 권한을 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단일화 협상을 해서 본인의 몸값을 높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 이제 선거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단일화해서 이길 수 있는지. 그러니까 미세해지면 이제 몸값도 올라가고 본인도 단일화하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는데 처음부터 차이가 확 나버리면은 뭐 이준석이 아쉽지도 않고 이준석 의원도 본인의 미래를 생각해서 굳이 단일화 같은 걸로 뭐 그 힘을 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미세해진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캐스팅 보터가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온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그게 아쉬워질 수가 있고 그렇겠죠. 그럴 수 있겠죠. 상당한 비용을 치르고 단일화를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일화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단일화를 한다는 의미는 다시 합당하는 거예요. 뭐 그거 그렇겠죠. 없이 무슨 단일화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의미 없는 일이고 다시 본진으로 돌아가서 본진을 장악하겠다 이 계획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볼게요. 이 조홍천 전 의원이 저희 방송의 저 설특집 월요일 방송에서도 처음 이제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또 이제 다른 곳 가서 말씀하셨던데 민주당 최악의 경우에 후보 없이 치를 수도 있다. 그 왜냐면은 3월 말에 이제 2심이 1심이랑 똑같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대선판이 진행이 돼요. 대통령 탄핵되고 그래서 후보 등록이 됐어. 이재명 이렇게 민주당. 근데 그 다음 뭐 일주일 있다가 대법원에서 그냥 원심 인용 상고 기각 그래가지고 판결이 확정돼 버리면 후보가 날아가잖아요. 그럼 민주당 후보 교체가 안 되니까 후보를 그냥 민주당 후보가 없는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다. 이걸 전제로 놓고 민주당 생각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장이 나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나오겠죠. 이것도 뭐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예측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권의 유력한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조홍천 의원은 그래도 이제 친정이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려가 이제 진심 어린 조언이라면 좀 들어줄만 한 것이고 그럼 뭐 어떻게 비판을 한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2심과 대법원에 대한 판결 자체를 보면서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후보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김경수 전 지사의 어떤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제 또 메시지가 세게 나왔더라고요.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크게 하나 되어란 말을 자주 써요.
지금 두 번의 메시지가 예. 제목이 크게 하나 되옵니다. 그리고 친노친문에게 사과해라. 요게. 이제 사과해라가 이제 그 안의 내용인데 보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아니에요. 예. 민주당이 조금 더 이번 집권에 있어서의 국민들의 신뢰를 얻으려면 크게 가자. 그런 의미에서의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다면 포용하고 가자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김경수 전 지사나 정춘 의원 포함해서 누구죠? 그것도 다른 이제 이재명 대표 외의 후보들에게 이런 어떤 조언, 레드팀 역할, 약 같은 소리를 하는데 자꾸 또 강선지지청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니들은 뭐 있는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뭐를 해야만 비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민주당이 잘 되라는 조언은 결국엔 이재명 대표 잘 되는 조언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 박타짜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 2심에서 안 좋게 나와도 출마를 할 것 같죠? 그럴 것 같은데 예. 그것 때문에 민주당 내부가 이제 상당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금 김경수 지사가 메시지가 세게 나오는 것도 그걸 염두에 둔 거다. 그렇죠. 논란도 커질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 추이가 쭉 나오면서 이대로라면은 이제 확장성의 한계에 딱 갇히겠다 이런 추세가 보이니까 예.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비명 주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잖아요. 임종석 실장 예. 포함해서. 그리고 아까 조응천 의원이 했다는 얘기는 이론상 가능한 예, 얘기예요. 이론상 예. 실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 지난 총선에 사례도 있었잖아요. 김종민 의원이 그렇게 당선된 거예요. 예, 예. 등록한 다음 날 그 후보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천 취소해버리고 예.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 후보하고 둘만 남아서 당선이 된 건데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를 염두에 두고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마 항소심에서도 네. 그 동일한 결론이 나온다. 항고심에서도 그러면 후보를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내가 그러면은 이 위험한 상황이니까 당을 위해서 어쨌든 이선으로 물러나고 이렇게 할게라고 하지 않는 이상 예.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뭐 경선을 해도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예.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세력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는 세력이 그럴 리도 만무하고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면서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항소심에서 1심하고 똑같은 결론이 예. 나오고 이재명 대표는 계속 고한다고 하고 민주당 내부가 그로 인해서 막 분열이 생기고 예. 이 상태에서 대선으로 가면 해볼 만하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언제 판결이 나오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 시점 중요하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언제 나오는가가 중요해요. 이게 이르면 이를수록 그 조응천 의원이 위험성을 경고했던 것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늦어지면 예. 판결이 늦어졌는데 3월 말쯤 나온다. 그러면 아닐 수도 있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항소심 일찍 나오고 탄핵 결과 늦게 나는 게 최악이네. 그렇죠. 예. 큰 흐름과 프레임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가장 높아요. 높죠. 예. 네. 예. 그 점은 현실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고 우리가 막 정치 분석가로서 생각하는 거는 이런 경우 변수를 넣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안 되고 국민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씩 이제 높여가는 변수들을 생각하는 건데 예. 정권 교체 여론이 높아요. 이번에 쭉 설날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 후보를 중도층에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현실적으로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해봐야죠. 자, 윤 타자 어떻게 봅니까? 판 정리 좀 해주세요. 1분 남았어요.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전당대회 전에 예. 이제 2심에서 가시화되면 민주당 이제 다른 분들 삼김 삼총 이분들 딴살림 차릴 가능성이 있죠. 스페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딴살림. 이회창 후보 이원화한다 후보를. 옛날에 했었잖아. 이회창 후보가 이명박 대통령 될 때 15%나 얻었어요. 왜 그 생각 안 하겠습니까? 경선이 안 되는데 이 사람 갖고 안 되겠다. 당은 그냥 글로 가고 있고.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소장님? 예? 네. 씩 웃으시는데 어떻게 알았지? 속마음 정치를 이런 어떻게 거예요? 해야 정치는 생물인데 가봐야 알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기 대선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도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어떻게 될지 결정된 건 아니고 변수가 굉장히 많은 2025년 정가일 것 같아요. 저희 프로는 입장에서는 아이템이 폭발하는 한 해가 되겠죠. 자,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윤타짜, 김타짜, 장타짜, 서타짜. 장타짜, 윤타짜, 박타짜였어요. 그리고 제가 김이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